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지출 규모가 늘면서 건강보험료 운영이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부 부담률 20%를 강제하는 등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월 평창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관광객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슬기가 활동하는 야간을 노려 물에 들어갈 경우 사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설명회가 강원도청에서 열렸습니다. 파악된 것보다 많은 도민들이 살균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설 자리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정책 지원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올해로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0년을 맞았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0년. 건강보험공단은 온 국민이 실감할 수 있게 보장률을 더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도 이제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점점 경험이 쌓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최근 건보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가 지난 30년 동안 건강보험 제도가 향상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에 걸맞게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7조 800억 원을 건보 재정에 지원했는데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지출액 62조 3천억 원의 11% 수준입니다. 법이 정한 정부 부담률 20%의 절반 정도만 부담해 정부가 덜 부담한 9%인 5조 3천여억 원은 고스란히 건보료 추가분으로 충당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렇게 정부 대신 국민이 부담한 건보료 총액은 무려 2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가 책임의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자기 책임을 다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 확대 정책에 따라 지출 규모까지 늘면서 건보료 운영은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상황. 국민은 부담을 하는데 정부는 이제 부담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불신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또 보험 재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의료 비용이 급증할 상황에서 최소한 정부 부담률 20%를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바꾸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도내 발생 현황과 앞으로의 정부의 계획을 듣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살균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피해를 호소해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설명회장. 살균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강원 지역 피해자는 149명에 이릅니다. 원주 지역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 24명, 춘천 16명 등입니다. 전체 피해자 149명 중 30명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11년 각종 폐질환으로 산모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부실한 조사와 대책으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사회적 참사로 기록돼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과 피해를 주장하는 도민들은 아직도 피해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좁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인 피해자들의 몸 상태에 관한 의료 기록은 무시하고 판정한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피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흘러 의료 기록이 모두 소멸됐다며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삶이 힘들어갖고 죽겠는 사람들한테 입증하라고 하고
그 단체 모임에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나갑니다. 가습기 살균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4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피해를 조금이라도 인정받은 사람들은 6,4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인 규명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피해 질환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지켜낼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생존 위기를 겪는 지역 방송에 대한 정책 지원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광연 기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 가까이 돼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최근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 방송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역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해서 지난 3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역방송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행 방송 관련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광고 대행 수수료 부과 체계를 열악한 지역방송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고 유료 방송 사업자도 방송 발전 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 방송 매체들에게도 언론의 공적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그 방송 권역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지역방송 스스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지역의 민의를 수렴해 지역 시청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중심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방송사라는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균형 발전과 지역 분권의 시대,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 방송의 확립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본격적인 피서 처리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다슬기를 잡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밤 시간대에 다슬기를 많이 잡겠다는 욕심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사고의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강에서 한 남성을 물 밖으로 꺼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영월군 주천면 평창강에서 58살 김모 씨가 강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행과 함께 다슬기를 잡던 김 씨가 강을 건너다 넘어지면서 빠진 건데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자리는 얕지만 중앙으로 들어가면 수심이 2m에 달할 정도로 깊어집니다. 사고 지점에는 이전에도 사망사고가 났던 곳이라는 경고문까지 있었지만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 번이에요. 벌써 한두 번이 아니고 그쪽에 거기가 이렇게 훅 꺼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어떤 사람이 4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라. 다슬기는 낮에 주로 돌 밑에서 지내다 밤이 되면 위로 올라오는데 이 때문에 밤에 다슬기를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물에 들어가기 쉽지만 강바닥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 특히 물속 지형을 잘 모르는 외지인의 경우 순식간에 깊은 지점으로 휩쓸릴 수 있습니다. 시야도 안 나오는데 다슬기를 잡다 보면 또 다슬기 잡는 재미에 너무 취하셔가지고 움푹 갑자기 패이는 곳에 빠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다슬기를 잡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은 강원도에서만 9명,
지난 3년간 3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영월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 행복버스가 오늘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영월군은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광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버스를 공개하고 시승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비 차량을 포함한 6대 행복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상동읍과 주천면 등 벽지 15개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버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700원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0원이 할인됩니다. 원주시가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에어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원주시는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객이 많은 버스 승강장을 중심으로 우산 삼거리와 태장 삼거리, 원주역 등 5곳에 에어 커튼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강장 내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3분에서 5분 동안 강한 바람이 나오는 방식으로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로 강원도가 꼽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여행 계획을 조사한 결과 휴가지로 30.6%가 강원도로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2위는 제주가 17%, 경남이 13.4%의 순이었으며 국내 여행을 고려하는 비율은 69.8%였습니다. 출발일은 7월 말, 8월 초가 25.5%로 가장 많았고 예상 지출액은 평균 26만 8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당구장 등을 돌며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현금을 훔쳐온 25살 김모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원주시 무실동의 한 당구장에서 14만 원의 현금을 훔치는 등 서울과 원주에서 16차례에 걸쳐 18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의 당구장에서 상당 기간 일해온 경험을 이용해 종업원들이 바쁜 시간대를 골라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반기에 100억 원을 풀어서 1,300여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듭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도의회 심의를 앞둔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공공근로사업 지원 100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올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예산은 14억 3,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7배나 대폭 증액됐습니다. 관련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8월부터 산불 피해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실업자와 노인 등 1,352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됩니다.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건축물과 옹벽, 절토 사면 등 모든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